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가 잦았죠. 또 배달 이용이 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각종 교통수단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뺏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운전을 늘 생각하지만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라디오 방문 감사드리고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 경상북도 김천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설마 아침에 거기서 출발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 올라왔고요. 예. 오시는 길은 뭐 힘들진 않으셨나요? 예, 그래도 편안하게. 지금 주로 저희는 고순철도를 이용하고. 예.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라디오 방문 감사드리고요. 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 9일이죠.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가장이 배달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일에는 엄마를 기다리던 6세 아동이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가로등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이동량도 줄고 최근까지만 해도 또 9시 이후에 가게 영업도 멈췄던 상태인데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에 비해서 교통량은 한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음주운전은 그 작년 대비 비스듬한 시기지만 사고 건수로다 볼 때는 한 13%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음주 교통사고가 하루에 한 5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소주 한 잔 마셔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한 0.03%가 넘게 됩니다. 예. 그럴 경우는 운동신경이 이렇게 저하되고 하지만 그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체적 변화를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같이 운전하다 보니까 더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위험한 거죠? 그럼요. 예. 네.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드는 듯 했는데 다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던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경찰청 음주운전 그 단속 건수가 매년 한 16만 건 이상입니다. 예. 이 중에서 3회 이상 이렇게 적발된 경우가 약 3만 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습관이군요. 음주운전도. 그러니까 5명 중 1명은 예. 그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이런 등에서는 그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음주 시 그 시동 그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주운전 자체를 막게끔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 처벌, 치료 또는 예방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동차에 스티커 같은 거 좀 부착하면 안 됩니까?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예.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잠금 장치를 권합니다. 잠금 장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귀향길 오르는 분들, 자차 운전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명절이면 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을 해봤더니 하루 평균 한 50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한 8명 정도의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또 음주운전이 하루 약 한 50건씩 한 10%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고요. 예. 또 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서 볼 때는 그 첫날,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 되겠죠. 예. 이때 교통사고가 평소 연휴 기간에 비해서 한 49%, 한 50% 정도 많이 발생하는군요.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명절에는 운전하는 시간 아무래도 그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졸음운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 저희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에서 7명이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추석을 포함한 이 9월이나 10월 중에는 이 퍼센트가 한 75%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명절 같은 때는 차량이 많고 운행 속도도 느리고 또 운전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단조로운 조작이라든지 이런 피로가 축적돼 가지고 졸린 환경을 이렇게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인원이 또 차량에 탑승돼 있고 환기도 잘 안 되면은 예. 차량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좀 증가해서 이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이 올 땐 운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휴게소 등에 잠시 멈췄다가 또 운전을 계속해라 이런 지침을 내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휴게소 들리는 일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예방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휴게소는 저는 혼잡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아마 많이들 좀 기피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한 230개소 이상 졸음 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여기는 아마 휴게소보다는 그 혼잡도가 다소 좀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졸음 쉼터를 이용해서 졸음에 오시면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졸음 쉼터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졸릴만 하면 있더라고요. 예. 자, 졸음운전 외에도 추석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뭐 장거리 운행 전에는 차량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예, 예. 타이어 마모 상태라든지 등하 장치, 그다음에 이제는 오일류 점검, 워셔액 보충, 요 4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석 때는 전 가족이나 친지들을 오래간만에 보시니까 예. 대부분 저는 술 한잔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음주 많이 하시죠? 예, 그 음주운전은 절대 이제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장거리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전자석 안전티 착용하고 또 어린이를 동반하실 경우는 카시트 착용 예.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뒷좌석 안전벨트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 때부터 꼭 뒷자리에 계신 분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실 교통사고는 운전자만 조심해서 100% 예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운전자도 주의해야 하지만 차량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3가지 요소로 구분하면 사람, 자동차, 도로 등의 환경 이 3가지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전자일 경우는 저는 그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라든지 주의력, 어떤 공간 판단력 이런 거에 의해서는 좌우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전방 주시 태만이라든지 저는 또 실수에 의해서 저는 사고를 유발하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라든지 6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자격 유지 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용 차량에는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꼭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그 자동차를 이제는 불법으로 개조해서 이제는 과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는 차에 의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등 그 환경 같은 경우는 전 도로 안전 시설이 충분하게 설치가 네. 되어 있는지 또는 운전자들이 이제 충분하게 어떤 휴게 시간 같은 게 지금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준수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는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네. 발달되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운행 기록 장치가 저는 지금은 차에마다 저는 설치가 돼 있고 또 위험물질 같은 경우는 24시간 전 관제를 해가지고 2차 예. 사고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따라서 이제 첨단 안전장치가 많이 그렇습니다. 정착이 돼 있어가지고 예.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교통 이동수단이 이런 자동차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탈거리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이런 분야에 더욱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새로운 탈거리가 등장하면 그에 대한 안전기준이나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연구하고 방향을 좀 잡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주자인 어떤 자율주행차하고 드론 등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저는 관리를 하고 예. 이것은 저는 교통 부분에 어떤 신산업 육성도 필요하지만은 또는 안전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차 연구를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과 이제 R&D 또한 관련 법 제도 개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전 기준을 갖다가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율차 안전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KCT를 갖다가 2018년 12월 달에 이제는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것을 토대로 해서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갖다가 거기서 테스트를 할 거고요. 이것에 이제는 기상 환경 재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통신이 안 되는 그 통신 그 사각지대 거기에서의 그 자율차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통신 음영 시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2021년까지 추가 설치를 할 예정이고 또한 이 시설이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 한 55개 기관들한테 무상으로 다 이걸 제공해서 저는 산업 발전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뭐 레벨 3다, 레벨 4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에서 지금 법적으로다 볼 때는 레벨 3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예. 관련 안전 기준도 제정해서 금년 초에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레벨 4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능을 기업들은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는 자동차로 상용화돼서 출시되기까지는 아마 좀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도로에서 이런 아마 자율주행차 시를 테스트하는 아마 그런 차들을 갖다가 우리 아마 국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을 위한 역할을 꾸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근 상황을 좀 더 살펴보죠.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이 배달 관련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는 보행자, 이륜차, 화물차 요것을 이제 교통안전 취약 분야로 저는 설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가장 저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보행자 안전 관리 문제인데, 예.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차량 속도를 줄여서 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그 상해치를 다치는 그 정도를 좀 낮추자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은 좀 관련 법 제도는 다 정비가 됐고 내년 4월부터는 전국의 이제 도시의 제한 속도가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몇 군데 이제는 68개 지역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교통사고는 약 한 13%가 줄어드는 반면에 사망자 숫자는 63%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행자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또한 이륜차 문제가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배달이 많아지니까요. 예. 뭐 배달이 저희가 상당히 한 77%가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이륜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한 14% 정도 이렇게 늘어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이라는 것을 한 2,000명 정도를 전국에 운영을 하면서 이륜차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배달도 있지만은 농촌의 고령 어르신들께서 는 농촌에서의 그 교통수단으로다 취미형 라이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대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교육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는데 통계로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좀 길어지면서 이 플랫폼 라이더들의 어려움도 솔직히 고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교통사고에 이륜차가 취약한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는 요번에는 좀 장마가 길었고 또 이제는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배달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이륜차는 차량과 달리 그 에어백 등 그 운전자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망 원인도 이렇게 보면은 이륜차 사망자의 한 40%가 다 머리를 다쳐서 사망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륜차 운전자일 경우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 또 교통법규에 따라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신호하고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또
아파트 주민들 저는 이런 배달을 하시는 그 아파트 주민의 한 70% 정도가 이 배달 라이더의 그 주행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이라는 것은 그 배달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라이더 양쪽 다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특이한 사항이 실내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답답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교외로 나가는 캠핑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올해부터 캠핑카 개조 조건이 완화되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자동차를 사용자 취향에 맞게 좀 개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안전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코로나 영향으로 다 국민들의 여가 생활 패턴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캠핑 레저 수요가 한 140%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캠핑 용품 매출도 한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 캠핑카로 다 이렇게 차를 개조하는 튜닝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캠핑이 일종의 어떤 지금 문화가 되고 붐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제는 안전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검사하고 승인을 내주는 것이 저희 공단의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는 일단은 그 튜닝을 하겠다, 캠핑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그 서류로 한번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서류 승인 후에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차량을 다시 검사를 해서 튜닝 차량의 이제 안전을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전 튜닝 형태가 저는 이렇게 별도로 저는 제작을 해서 간단히 설치하고 또 분리도 하고 보관이 용이한 전 캠퍼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충분히 안전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용하는데 안전이 그래도 매우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참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청자분들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돼야 된다.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보행자 중심의 문화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도심에서의 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굉장히 빨리 정착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뿐만 아니라 국민들, 시민들의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